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M랩의 김종민입니다. 자, 앞선 실습에서 IP 테이블에 A 옵션, I 옵션을 이용을 해서요. 필요한 정책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D 옵션을 통해서 정책을 삭제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P 옵션을 통해서 특정 프로토콜도 지정을 해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IP 테이블에 더 세부적인 조건을 부여를 해서요. 더욱 안전한 방화벽 정책을 설정해주는 옵션과 매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 테이블 옵션 매치 중에 이제 디포트라는 특정 목적지를 지정해주는 옵션이고요. 앞서 실습에서 P 옵션을 통해서 SSH 접속을 설정을 해줬죠. 그죠? TCP 프로토콜을 열어줘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프로토콜 TCP 전체를 열어주게 되면은 SSH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TCP 프로토콜에 대한 접속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방화벽 정책을 설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해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따라서 방화벽 사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하나 서비스에 대한 것만 적용을 해줘서 다른 것은 드랍시키는, 그렇게 해야 방화벽을 정말로 잘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중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서버에 접속할 목적지 포트를 지정해주는, 지금 보이시는 대시 디포트 옵션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습에 앞서서 전에 만들어놓은 스크립트, 초기화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것을 먼저 설정하고 시작을 해 주겠습니다. shfw 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드랍이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드랍이 되게 되면은 이제 SSH 접속은 무조건 끊기겠죠. 그죠? 지금 전부 핑이라든지 모든 서비스가 끊길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정책을 추가하느냐? 자, 먼저 IP tables A 인풋 줘야겠죠. 그죠? input -p 그 다음에 TCP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IP를 줘야겠죠. 그죠? 목적지 포트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적지 포트를 줘야겠죠. 대시 디포트. SSH 서비스는 22번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22번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션을 줘야겠죠. accept.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은 지금 보이시듯이 accept에 지금 인풋에 accept가 하나가 추가가 되죠. SSH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인풋을 주고 난 뒤에 푸티를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인풋이 있으면은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아웃풋도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웃풋 하고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리스트 보시면은 인풋에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아웃풋에도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푸티를 접속을 해 볼게요. 푸티 192.168. 방화벽이 250입니다. 250번. 접속을 하게 되면요. 접속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접속이 안 될 겁니다. 무조건 안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정책을 줬거든요. 자, 접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방화벽으로 접속하는 인풋 체인에 대한 패킷은 올바른 정책이에요. 올바른 정책이고 이제 아웃풋에 대한 정책인데 지금 왜 접속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래 이제 사용자가 지금 아까 정책을 줬죠. 그죠? 사용자가
방화벽으로 SSH를 접속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왼쪽 그림처럼 랜덤한 포트를 열고요. 22번 포트에 대해서 방화벽으로 접속을 시도를 합니다. 랜덤한 포트를 열어놓고요. 목적지가 22번이죠. 그죠? 방화벽 SSH를 접속을 하니까 22번이겠죠. 22번으로 접속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SSH 접속 요청을 받은 방화벽은 이제 A에게 응답을 해야겠죠. 그죠? 응답을 해야 되는데 저희 설정에서 디포트에서 22번을 줬죠. 그죠? 아웃풋에서. 그런데 처음에 PCA에서 22번을 열어줘서 접속을 한 게 아니라 랜덤한 포트라 그랬어요. 그죠? 랜덤한 포트를 열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화벽은 응답을 할 때 이 랜덤한 포트를 찾아가야 되지만 저희가 설정한 아웃풋 22번 포트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물음표가 생기죠. 왜냐하면 PCA에서 22번을 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설정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은 얘에 대한 22번 포트를 요청을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한 22번 포트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면 됩니다. 즉, 이제 D포트가 아니라 S포트가 되는 거죠. 소스, 출발지에 대한 포트 22번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다시 실습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먼저 보시면은 리스트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아웃풋에 목적지 디포트 22번을 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소스 포트, 출발지 포트 22번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정책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 IP 테이블 -f 아웃풋만 해서 지워줄 거고요. 그리고 한번 일단은 잘 지워졌는지 확인하고요. 지금 accept는 그대로 두고 이제 아웃풋에 설정을 줄 겁니다. 여기서 S포트, 출발지 포트는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해서 주시게 되고요. 주고 나서 이제 푸티에 대해서 한번 접속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접속하기 이전에 일단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봐야죠. 그죠? 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보시면은 이제 한 개, 두 개 인풋에 대한 거, 아웃풋에 대한 거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한번 접속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에러고요. 자, 여기서 다시 접속 하게 되면은 지금 로긴 해라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다시 켜볼까요? 푸티를 새로 열어서요. 192.168.0.250 하게 되면은 아까와는 틀리게 지금 접속을 해라라고 나오죠. 그죠? 루트 B번 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해당 방화벽 IP 이더 0번, 이더 1번에 대한 거, 이더 2번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이제 디포트, S포트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게 거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풋에 디포트, 아웃풋에 S포트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방화벽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목적지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22번 아니면 23번 아니면 80.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적지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들어올 때 이제 PCA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랜덤한 포트를 열어두고 접속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방화벽 측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클라이언트 측은 뭐 SSH 서비스나 80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랜덤한 포트를 열고 전송을 하는 겁니다. 접속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려면은 출발지 포트를 아웃풋에 적용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게 거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볼 실습은 지금 방금 봤듯이 여기 보시면은 either 1번, either 2번, either 0번 해서 3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죠? 여기에 각각 전부 다 이제 저희가 핑을 쳐볼 거고요. 핑을 쳐본 뒤에 허용된 네트워크 카드에만 핑이 가게끔 설정을 해줄 겁니다. 방화벽 설정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 카드만 접속을 허용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지금 이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either 0번, either 1번, either 2번에 대해서 얘네들에게 핑이 가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3개에 대해서 전부 다 핑이 가는지. 자, 이제 특정 네트워크에 핑을 보내는 정책 실습을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렇게 왼쪽에 방화벽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핑을 칠 IP 대역대입니다. either 0번, either 1번, either 2번. 그러니까 브릿지, 나트, 호스트 홀리겠죠, 그죠? 해서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아직까지 명령어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먼저 해줄 거고요. 병책을 shfw 정책을 초기화하게 되면은 이렇게 드랍이 되겠죠. 드랍이 되게 되면은 핑을 치게 되면은 전부 다 거부가 되겠죠. 한번 이게 T 옵션은 핑을 계속 보내기 위한 옵션입니다. 줘보겠습니다. 3개 다 지금 전부 다 줬고요. 지금 보시면은 핑이 안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핑이 가게끔 설정부터 해주겠습니다. 그것은 ICMP 프로토콜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IP 테이블 -a input 그리고 -p에 ICMP 액션 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도 줘야겠죠? 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지금 브릿지, 나트, 호스톨리 그래서 3개 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에서 이제 패킷 받는 인터페이스들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옵션이 I 옵션이랑 O 옵션입니다. I 옵션 같은 경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I 옵션을 사용을 하고요. 패킷 받는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때 I 옵션을 해주고요. 패킷을 보내는 그러니까 방화벽에서 나가는 것은 O를 해줍니다. 그리고 특정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느낌표, NOT을 의미하는 느낌표 옵션도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느낌표 위치는 이제 옵션 앞에 사용을 하고요. 느낌표에 사용이 가능한 옵션도 있고 불가능한 옵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을 사용을 할 텐데요. 정책을 어떻게 주느냐? 지금 이렇게 줄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방화벽 either 0번 IP로는 핑이 안 되고 either 1번이랑 2번으로만 핑이 되게끔 설정할 겁니다. 뭐 각 체인 기본 정책으로 드랍 이거는 이제 저희 SH 초기화해주는 것을 해주면 되고요.
해서 각 체인에 한 개 정책만 설정을 해서 요것이 되게끔 1, 2번으로만 가게끔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다시 실습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현재 상태는 모든 ICMP 프로토콜을 열어서 지금 3개에 대한 브릿지, 나트, 호스트홀리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 1번 나트, 그 다음에 호스트 올리로만 지금 이제 핑이 가게끔 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초기화를 시켜주겠습니다. 초기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드랍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듯이 핑이 안 가겠죠. 그죠? ICMP 패킷이. 그럼 아까 전에 정책 요구 사항대로 1번, 2번에 대해서만 가게끔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P 테이블 -a input 주시고요. 그 앞에 이제 not을 의미하는 느낌표를 줄 겁니다. 느낌표 -i 이 더 0번에 대해서는 가지 못하게 설정을 하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토콜 ICMP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액션으로 accept 주시게 되면 이제 아웃풋에도 해줘야겠죠. 그죠? 아웃풋에서 주게 되는데 위에서 방화벽으로 들어오는 것은 I, 나가는 것은 O, 아웃풋이겠죠. 그죠? O겠죠. 그죠? 여기가 O를 해서 하게 되면요. 지금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설정한 순간 여기 이 더 0번에 대해서만 안 가고 2번, 3번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 핑이 가게끔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이 더 0번이 아니라 이 더 1번만 못 가게도 할 수가 있고 이 더 2번에 대해서만 못 가게 할 수 있겠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해주게 되면은 안 갈 거고요. 지금 이제 1번에 대해서만 한번 안 가게끔 해봅시다. 예, 주시게 되면은 이제 0번이랑 2번에 대해서만 가게 되고요. 1번은 지금 계속해서 안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특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ICMP 프로토콜만 가게끔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옵션에는 I 옵션 그리고 not을 의미하는 느낌표 옵션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 실습할 거는 SSH 서비스에 대해서 특정 IP만 접속이 허용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설정했던 옵션 같은 경우 여기 보이시듯이 이렇게 옵션을 줬었죠. 그죠? 이렇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에 대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지금 클라이언트가 0.9였죠. 그죠? 168 0.9였는데 얘에 대해서는 뭐 0.10도 가능하고 0.11도 가능하고 0.12도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안상 위험 요소가 존재가 하게 되죠. 그죠? 따라서 특정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옵션이 CS에서 IP 대역대를 주는 옵션이고요. 지금 이렇게 IP 주소 뭐 192.168.0.9 아니면 0.10 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P 대역대를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0점 대역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발지가 있으면은 목적지도 해서 옵션을 줘야겠죠. 기본적으로 인풋에 -s가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 -t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바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아까 SSH 접속은 0.9에 대해서만 접속 허용을 해 줄 겁니다. 일단 실습은 초기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은 SHW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시고요. 보시면 초기화가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SSH 접속에 대해서 0.9만 접속 허용하게끔 정책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럼 IP 테이블 -a input 하시고 지금 출발지 IP를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출발지 IP는 0.9번에 대해서 192.168.0.9 0.9가 지금 윈도우 호스트 PC거든요. 0.9 그 다음에 포트 지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포트 지정은 TCP 그리고 나서 목적지 포트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죠? 목적지 포트가 22번이죠, 그죠? 디포트 22번 그 다음에 액션 주시고요. accept 그 다음에 아웃풋 주셔야겠죠, 그죠? 자, 아웃풋은 이제 얘가 방화벽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적지, 데스티네이션 되겠죠, 그죠? 1968 0.9가 될 거고요. 포트도 TCP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쪽은 출발지 포트가 됩니다. 지금 방화벽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출발지는 22번 포트에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 0.9로 도달하는 거고, 지금 인풋 같은 경우는 호스트 PC 0.9에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인 방화벽에 대한 포트에 도착을 해서 아웃풋인 출발지 22번 포트에서 목적지 19168 0.9에 대한 호스트 PC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P 테이블 한번 리스트를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이 상태에서 접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92.168. 먼저 얘에 대한 IP부터 확인을 할게요. 얘에 대한 IP를 확인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듯이 1918 0.9입니다. 얘가 1918 그러면은 0.250 해서 푸티 접속을 한번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고 접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9번은 접속이 되고, 지금 그러면 다른 IP에서 접속을 해서 접속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호스트 PC를 한번 바꿔줘 볼게요. 호스트 PC IP를 0.111번을 주고 나서 IP를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듯이 0.111번을 받게 됐죠, 그죠? 받게 됐고, 이제 푸티에서 접속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192.168.0.250 하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푸티가 접속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저희가 줬듯이 19168 0.9에서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정책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IP를 9번을 주고요. 하면은 다시 9번을 받았죠. 그죠? 9번을 받고 여기서 다시 접속 아니면 새 접속에서 192.168.0.250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B번을 잘못 쳤나 보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IP 테이블에 이제 세부적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조금 더 안전한 방화벽 정책을 설정하게 해주는 옵션과 매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